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전기와 관련된 지식은 꼭 전기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전기 엔지니어만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도 전기 없이는 살지 못하는 우리 일반 분들도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깊고 아주 넓게 전기를 알 수는 없겠죠. 제가 꼭 여러분께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 26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전기에 대한 지식이 아주 넓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할게요. 9번째부터 갈게요. 전기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우리가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낮은 전압은 안전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기의 압력을 전압이라고 했잖아요. 전압이 그래서 낮으면 안전하고 전압이 높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전지에 사용하는 전압은 1.5V인데요. 이 건전지에서 사용하는 전압은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져도 큰 문제가 없으니 이건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전압이 높은 거, 예를 들어 220V, 380V, 막 10만 볼트, 막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전압이 높으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압이 비교적 낮더라도 전기의 양, 즉 전류가 많이 흐른다면은 우리는 큰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압은 높더라도 전류의 양이 굉장히 적은 경우는요, 전혀 인체에는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전기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정전기는 보통 몇 만 볼트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전류의 양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뜨끔하는 기분 나쁜 정도의 불쾌감만 얻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 높은 전압 때문에 점화가 되어서 유류라든지 가스, 이런 설비, 이런 에너지와 만나게 되면은 아주 큰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인체에는 기분 나쁜 정도의 느낌만 주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전압이 낮다고 하더라도 12V나 24V라고 하더라도 전류가 크게 된다면 또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전원 장치가 아주 큰 전류를 흘려 보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자동차에 사용하는 12V 배터리만 가지고도 인체가 큰 위협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낮은 전압은 안전하고 높은 전압은 무조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체가 위협을 느끼는 것은 전압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전류에 조금 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0번째는 대기전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대기전력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대기하면서 쓰는 전력입니다. 전기를 보통 사용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기할 때도 사용하는 전력을 대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시동 걸어 놓으면은 기름을 하나도 소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조금 소모하기는 하죠. 공회전인 상태에서도 기름을 소모하기는 하죠. 그것이 일종의 이 대기 기름이라고 하면은 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기하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바로 대기 전력이라고 합니다. 장치가 꺼져 있어 보여도 전력을 소비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리모컨으로 이렇게 탁 껐어요. 텔레비전 다 봐서. 그러면 실제로 완전히 모든 에너지가 다 꺼져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리모컨으로 다시 켤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리모컨의 신호를 계속 받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일정한 전력은 계속 소비를 하고 있으면서 이 주인님의 호출에 귀를 쫑긋 기울이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일종의 대기 전력이 되는 겁니다. 텔레비전, 그 다음에 오디오, 아니면 다른 전자기기들도 역시 신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대기 전력을 소비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전자제품은 이런 대기 전력을 가급적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대기 전력이 얼마만큼 소비되는지 또 이렇게 제품을 살 때 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으니 혹시 사용을 하는 것과 함께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이런 전자제품들도 대기 전력의 소비 전력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전기를 사용할 때 조금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반대로 아예 대기 전력까지 제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이렇게 플러그를 아예 뽑아
놓으셔야 되겠죠. 그쵸? 하지만 저도 사실은 집에서 생활을 할 때 텔레비전 이렇게 끄고서 텔레비전에 코드를 완전히 뽑아 놓는다거나 아니면 왜 우리가 셋톱박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인터넷 TV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하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완전히 꼽아 놓는 경우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렇게 와이파이 공유기가 있는데 와이파이 사용 안 한다고 이렇게 뽑아 놓거나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전력 소비량이 좀 적은 제품들을 채택하거나 아니면 대기 전력의 소비 전력이 조금 더 대기 전력이 조금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좀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번째인데요. 바로 과부하는 왜 발생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부하는 왜 발생하냐면요. 과부하라는 말 자체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과부하는 부하가 과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먹는 것은 이제 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식이 과하면은 과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용량이 과하면은 과용량이라고 되는 거고. 공부할 때 아우 너무 힘들어 처리하기가 두뇌가 처리할 용량을 넘어가면은 머리에 이제 과부하 걸렸다 이런 말도 쓰는데 전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부하 즉 부하라고 하는 건 로드 일 처리할 수 있을 만한 양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 양을 벗어나게 된다면 보통 과부하라고 합니다. 과부하는 여러 가지 전기에 있어서 소자에서도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선에서도 과부하를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전선이 있는데 그 전선에 전구를 한 100개 정도 흘릴 수 있을 만큼의 전류를 버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전선이 한 15A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선에다가 전구를 되게 많이 달아가지고 이 전선이 더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전선이 과부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혹은 어떤 차단기가 있는데 그 차단기는 20A 정도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20A가 넘는 부하가 걸려 있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과부하라고도 할 수 있죠. 아니면 어떤 모터가 있는데 그 모터는 100kg 정도를 들 수 있어요. 그런데 100kg 정도를 들 수 있는데 거기다가 한 200kg 정도의 무게를 들게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과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과부하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할 수 있을 만한 일의 크기보다도 더 넘어선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원래 첫 번째 설계 당시부터 정해진 기준치보다 더 큰 부하가 걸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더 큰 부하가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동기에서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전동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일보다 더 큰 일을 시키게 된다면 아마 그 전동기는 과전류가 흐르게 되고 과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아마 타버리게 될 겁니다. 보통 이제 전선 같은 경우도 내가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 허용 전류라고 하는데 허용 전류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더 큰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당연히 이 전선도 끊어지거나 아니면 열을 많이 받게 되어서 화재가 날 우려가 있게 되겠죠. 결국에는 과부하가 발생하는 이유는 적정 용량을 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멀티탭이 보통 우리가 15A, 16A 정도의 용량을 버틸 수 있게 되는데요.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이 멀티탭에다가 여러 개를 막 계속 이어서 꽂아서 흔히 이야기하는 문어발식 구조를 만들었다. 그럼 첫 번째 있는 바로 가장 상위에 있는 멀티탭은 과부하 상태가 되는 거고요. 과부하 상태가 된다면 이제 이 멀티탭은 뭔가 잘못된 사단이 이제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기나 장치나 소자들이 할 수 있을 능력보다 더 큰 일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과부하라고 하는 거고 이때는 용량이 넘어선 거라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아마 전기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부하가 되었을 때 그것을 차단하는 장치 같은 것도 보호장치로서 설계 당시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집에서 보면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배선 차단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과전류가 흘렀을 때 회로를 차단해서 그 아래에 있는 기기나 기구나 아니면 전선 같은 것을 보호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과부하 차단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2번째 정전기라고 하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전기가 어떻게 생기죠? 제가 아마 빗으로 이렇게 머리 착 이렇게 빗게 되면은 이 플라스틱이 제 머리, 이 모발, 털과 만나게 되면서 아마 마찰 전기라고 하는 이 정전기가 생길 거예요. 원래 이런 빗 같은 경우는 전기적 중성 상태, 제 머리도 전기적 중성 상태인데 이렇게 막 비빔으로써 마찰이 생김으로써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서 두 개는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게 바로 정전기죠.
전기가 흐르면은 우리는 흐르는 전기라고 해서 동전기, 즉 전류라고 하고, 전기가 멈춰 있게 된다면 우리는 멈춰 있는 전기라고 해서 정전기라는 말을 씁니다. 이 정전기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불편함을 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머리에서도 발생을 하게 되고, 아니면 겨울철에 이렇게 옷 같은 거 입을 때도 발생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자동차 문 같은 거 열었을 때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정전기는 여러 불쾌감과 함께 공장 같은 데서는요, 정전기로 인해서 아주 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전기는 또 꼭 필요한 자연의 이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사기를 사용하는 이유, 아니면 여러분들이 복사기를 사용하는 그 원리죠. 아니면 여러분이 뭐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서 뭐 정전, 도장, 페인트 칠하는 거, 이런 것들도 역시 정전기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를 인류가 잘 이용하면은 너무 편리하지만, 정전기가 혹시 잘못되면은 이제 불쾌감이나 큰 위해를 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전기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정전기, 보통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만약에 옷에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유유연제라고 하는 일종의 중화하는 그런 특수한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머리도 정전기를 방지하게 하려면 이제 린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발라서 머리에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화제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모두 다 정전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전기가 아주 재밌죠.